금리도, 빚도, 보험료도 모조리 오른다. 내 월급만 빼고. 역시 작고 소중한 내 월급. 귀여워? 내 월급? 귀여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갈 위기의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를 올린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을 지금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을 부담을 하고요. 사업주가 반을 부담하면서 고용보험을 내는데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오릅니다. 근데 고용보험료만 오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보험료 인상 소식들 다 들려올 거예요. 뭐 다 오릅니다.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청구서, 납부서가 이제 날아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실업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7월 1일부터 1.6%의 현행 고용보험료를 1.8%로 0.2%포인트씩 상향합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주 사업주가 당연히 0.1%씩 반반이니까 반반 치킨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올리게 된 것은 당연히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4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조 9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6조 6천억 원에서 지금 4조 7천억 원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6만 6천 원인데 4만 7천 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3조 2천억 원에서 적자가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적자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근데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게 고용보험에 투입한 나랏돈이 국가지원금이 2017년 1,47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569억 원까지 급증했는데도 이 상황인 거예요. 특히 앞으로도 악화할 가능성이 현재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이거 물론 힘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셔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몇 달 일하고 쉬면서 고용보험 받고 몇 달 일하면서 쉬고 이거 꿀팁이라고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돌았다는 기사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재원 투자하고 집어넣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보험료 올라가죠? 빚으로 버티는 거, 빚으로 빚막기 한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저소득계층, 자영업자들, 취약계층들은 빚으로 빚 돌려받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자영업자들이 빚진 게 올 2분기에만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대요. 10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수출 호조, 어제 보면은 저도 뉴스, 저희 정규 뉴스에서 읽었지만 수출이 지금 8월에 들어왔고 계속 오르고 몇 달째 올라가고 있고 이것만 들으면 나라 살만한 것 같은데 실제로 까놓고 보면은 일부 대기업들은 수출 기업만 지금 좋은 거고 기저효과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만 나아질 거고 길거리 경기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뜻하는 비법인 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잔액이 418조 5천억 원입니다. 전분기보다 무려 9조 4천억 원이나 불어난 거예요. 10조 불어났다는 거예요, 거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빚을 내 운영자금을 끌어쓰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10명 중에 지금 4명이 자영업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예금은행 대출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받은 대출이 2분기에 20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금융권 가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을 할 때 뭐 상호금융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들에 가서 받으면은 조금 더 단기 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여기도 안 되면 이제 2금융권으로 가게 되고 사채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밀려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또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9월엔 동결했는데 증권사 금리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빚투족 어떠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러죠. 야,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증권사들도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직은 근데 이제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 대출은 은행의 중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기한도 짧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담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 자체도 세고 빨리 갚아야 되고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 위험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리 자체가 비싸고 위험하다는 뜻인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 오르고 있고 B2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빚내가지고 자금 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죠. 얼마 전에. 발빠른 금리 인상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억제, 빚 고통 커진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한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어때요? 집값 잡기 위한 거는 아닐까요? 라는 의심들이 지금 많이 있었고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위험해요 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대출 제한 조치, 금리 인상 조치를 함께 했었죠. 인플레이션 그럼 잡히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현재 통화는 긴축이고 재정은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 604조 원 청년 출산에 현금성 지원한다. 재정이 확장입니다. 빚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보험료도 계속 오른다는데 역시 안정적인 건 작고 소중함이 한결같은 내 월급뿐인가? 초심을 잃지 않아요? 소나무 같아요. 한결같은 내 월급.